제가 오늘 그거보다도 점심 식사 진짜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 네. 굶으신 분 없어요? 점심에 다 드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제 얘기가 좀 재미없더라도 아마 뭐 이렇게 법적인 절차 혹시 제가 살림법 저는 이제 살림법 쪽으로만 알지 뭐 다른 쪽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살림법하고 관계된 법들은 조금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가야 되겠네 나. 산도 없으신데 뭐 어떻게? 가질 예정. 사실 예정분들 많으세요? 살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산을 사시게 되면은 이런 땅을 대지를 사시게 돼도 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난 여기다가 만약에 귀농학교를 예로 든다 그러면은 여기는 강의실, 저기는 뭐 사무실, 저기는 뭐 숙식동, 그다음에 저기는 그다음에 실습장, 시험장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산을 사시면은 보통 대부분 산에 이제 요즘 많이 유튜브들 보세요. 유튜브 보시고 오셔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는데 저도 가끔가다 환생할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가 그분들은 절대로 이 법령 이런 거를 하게도 돼 있지만 잘하는 쪽으로만 일단은 성공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바탕에 들어가는 기초 뭐 이런 거는 다 빼먹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이제 몇 번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을 사실 때 뭐 입지 조건도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나중에 산을 사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산을 사시고 나서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살림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귀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농업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이 되시면은 농업인하고 임업인하고 틀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살림법 적용받는 건 임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 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좀 올라가서 할게요. 쭉 와가지고 농업경영체에 보면은 그 임산물도 그 품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농업경영체 하실 때 네. 거기에 임산물을 해놓으시면은 그나마 임업인 쪽으로 이쪽으로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좀 연결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농업인이다 그러면은 임업인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영관리사나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농업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농업경영체를 하시더라도 임산물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뭐 문개성만원 뭐 이런 거 하실 때 거기다 올려놓으신다. 농사진다. 그럼 농업경영체 하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혹시 산을 사셔가지고 오셨을 때 임업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임업인의 정의입니다. 임업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 네?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쵸?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법인. 근데 이제 농협에 가실 때 거기 하실 때 보면은 그 농지정부나 뭐 농업경영체를 하셔야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요즘? 그거 없으면은 농협 그 조합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임업인이라 하면 그 3헥타 이상의 산을 경영하고 있는 자. 3헥타입니다. 자, 농업은 평으로 따지는데 우리 임업은 헥타로 많이 따집니다. 3헥타면 9,000평이에요. 그 다음에 저도 조금 부어 보여요.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근데 어디 만약에 직원으로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가 오너니까. 근데 직원은 그거를 뭐 산림조합에 근무한다 해서 내가 산림조합에 90일 이상 근무한다 해서 그게 임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은 안 되고 오너는 됩니다. 그리고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제가 좀 두서없이 해서 좀 뭐 처음 여기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그 산림법하고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어디 가면 해주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은 화천입니다. 그러니까 화천하고 전체 통용되는 법. 근데 그 법 중에서도 그 왜 보시면은 그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여유를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도 여기 지자체장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법상에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유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서 하시게 되고 다른 시도에 가서 하시게 되더라도 그거를 알고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목경영을 위한 120만 원의 그 판매액이 있다는데 이거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셔가지고 뭐 매출액 120만 원 가져와라. 아니면 뭐 인터넷 판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근거를 대지 않으면은 임업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선호하는 거는 서류상으로 맞아야 되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가장 좋죠. 내 이름 사업자 등록증에서 내가 제 이름 이제 시관용인데 120만 원 누구한테 아무 홍길동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갖다 내면은 여기 됐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은 이제 개인과 개인끼리 사요. 줬는데 받을 근거도 없고 뭐 사는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 제18조인가? 네,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1000m 이상 뭐 토지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설명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그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뭐 말씀하십시오. 설명 드릴까요, 그거? 다 농업에 비농학교니까 농업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죠? 네? 산촌. 자, 그럼 자, 조합원 이제 그 조합원의 자격이 되시려면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산림조합원이 되시려면은 뭐가 되세요? 그 내가 여기 살고 있든가 아니면 해당 산이 여기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둘 중에 없으면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합원이면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뭐 조경수나 분재 소재를 하시는 분. 그래서 이거는 좀 세부 사항은 그 뭐 청평로마다 뭐 대추나무 심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산림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을 받아들이시려는 이유는 주로 산주를 그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 조합원 토지 빌린 것도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그 토지 빌려갖고 한다는 거를 거기 가서 있는지 없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약간 뭐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정확히 돼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서류상만으로는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밤나무 같은 거는 뭐 어디 산에다가 뭐 5,000평방, 그러니까 한 1,500평 정도 이상 재배하고 계셔야 되고 그 수종이 잣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잣나무는 이제 3,000평인데 1헥타. 보통 왜 벌시하시면은 그 국가에서 요즘 나무를 다 심어줘요. 그 이제 잣나무나 특히 이제 잘 자라는 그 경제림 수종으로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심어주는데 그 잣나무를 나중에 컸을 때 내가 이거 내 산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용하겠다 이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업인의 조건이 사실은 법으로 좀 이게 돼 있긴 하지만 그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업인 조건을 이제 딱 확인하는 거는 이제 3m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연가 판매 저처럼 이제 90일 이상 종사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90일 이상 종사하니까 되는 거. 그렇게 딱 뚫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인정을 지자체별로 잘 안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 임업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네, 그 산림조합에서 융자 대출 해주는 그 부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조건은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임업 후계자라든지 뭐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임업 후계자도 아니고 임업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대출 비촌이라든지 그 융자라든지 이런 거랑은 관련 없지만 그거하고는 관련.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그 경영을 직접 했을 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작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저는 지금 임업인 말씀 이제 그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소득사업 보조금 신청하시는 거 이런 거 갈 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조합원 가입하는 거랑 보조금 받는 거랑 거기 그 보조금 그 국가에서 내주는 거랑 이걸 조합원이랑 틀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나 살림 조합원이라고 다 임업인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림조합을 그 2렉타 정도, 그러니까 3,000평 정도의 산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살림조합은 이제 산주면 무조건 되니까요.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 그거밖에 없네? 그러면 임업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아 산림 조합에서는 인정을 해서 이제 거기는 조합원이고. 운영을 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뭐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예,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게 나중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 조합원인데 왜 나 임업인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나 살림조합 들었어. 나 조합원인데 왜 임업인이 아니야? 근데 국가에서 보조금 해주는 임업인하고 틀린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임업인, 그런데 살림조합 조합원일 뿐이지, 임업인하고 그 조합원하고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임업인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조사업이나 뭐 이제 임업인이 할 수 있고, 조합원이 못하는 거, 이제 그거는 보조사업 할 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임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이제 농업 후계자라 그러네. 예, 근데 임업도 후계자가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 되시면은 국가에서 보조받는 거는 또 다 됩니다. 조합원은 못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하시죠? 그래서 임업 후계자가 되시려면은 이제 3헥타 이상 그러면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 살림을 경영하라고 하는 자는 다 임업 후계자도 되고 임업인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5세 이제 미만의 자로서 이거 저 하는 게 있으시고, 예? 저기 저 임업 후계자는 이제 나이 제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55세까지만 그 살림을 3헥타 이상 가지신 분에 대해서 경영 계획을 작성했을 때 임업 후계자를 내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5세 미만은 뭐 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55세 미만으로 그냥 경영 계획 세워서 하셔도 되고, 만약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은 교육 받으시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교육 그 사업 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강릉에 가는 연구계 강릉 그러니까 기계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서 사업 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갖고 저 군청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군청이죠. 군청 담당자한테 내면은 아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시는 게 뭐 이제 토지가 얼마 있냐면 이거 쭉 가져오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임업 후계자를 다 서류가 타당하면은 내줍니다. 임업 후계자를. 이게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시는 교육 이수증 있고 그 다음에 막 임차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임차계약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몇 평방미터 몇 평마다 쭉 있어요. 네. 그거 있고 사업계획 작성하시면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아 그러면은 왈가불가 가불이 결정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그 혹시 이제 신청해야 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임업 후계자는 신청 시기는 없습니다. 그럼 1년에 임업 후계자는 산림조합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군청에 직접 가셔야 돼요. 아 그럼 산림조합을 거치지 않고 군청에다가 네.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이제 임업 후계자 근데 하시려면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게 사실 처음 해보시니까 서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조합도 가고 이제 저희 같은 그 이제 일반 업체도 오셔갖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임업 후계자 그 서류 교육 이수 받고 뭐 포지 다 있고 그러면은
신청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거냐, 임산물 그것만 딱 정해보시면 돼요. 이 이목후계자 그 교육이 예, 지금 받는 귀산촌 교육이랑은 다르고 예. 이목후계자라고 지금 따로 정식 예. 그런 교육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영국에 가시면은 그 교육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이모 후계자 교육이라고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모 분야 교육입니다. 근데 이 귀촌 귀산 저도 죄송해요. 뭐 나이도 뭐 얼마 안 먹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자 글자가 안 보여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40시간 임업에 관련된 교육을 40시간 동안 이수를 하셔야 된다. 그럼 거기서 수료증을 줘요. 이수증을 주든가.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임업 후계자 만들 그 토지 그다음에 난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서 나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장에다가 나 뭐 심겠다. 뭐 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 계획 제출하면은 임업 후계자 그 군에서 그 담당자가 왔을 때 타당하면은 임업 후계자 그 자격증 내줘. 자격증이 아니고 임업 후계자 증서를 그게 주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기준 중에 보니까 네. 이게 저 같은 예로 이제 들자면 네. 저는 이제 뭐 땅도 없고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기초는 하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목후계자를 하고 싶은데 네. 기초는 대서 융자도 받을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이제 임야를 마련하는데 네. 그게 최소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그 뭐 어떤 그 임산물에 대한 그 재배를 해야지만 이목후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꼭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구입을 안 해도 되나요? 임대차. 빌리시면 빌려서. 땅이 없어서 내가 빌려서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죠. 그러니까 뭐 내가 땅이 꼭 내 소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 내가 소유권이 필요한 거는 저거보다 법인체, 생산자 단체 뭐 이런 게 꼭 생산자 단체로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근저당인이 머리 설정 안 돼 있어야 뭐 이런 보조금 신청되고 막 그런데 개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도 가능합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최소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진짜 빠르면은 공무원에서 해가지고 2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목후계자가 되면 이목후계자로 융자가 나오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랑 귀산 이 부분의 융자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자, 각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귀산촌에서 하는 융자는 국가에서 해줍니다. 예. 네. 그리고 이목후계자가 되시잖아요. 자, 이제 이목후계자가 화천군에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 30명 뿐이 안 됐었는데 지금 100몇이면 됩니다. 근데 그 이목후계자 협회 들어가시면 거기 가입하셔야 돼요. 이목후계자로 이제 자금을 받으시려면 이목후계자 자금이 주로 뭐냐 하면은 이제 주로 임야 매입 자금을 주로 많이 신청들을 하세요. 근데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목후계자로 내가 임야 매입 자금을 신청을 하는데 이목후계자도 결정을 해줘요. 그 협회에서. 이목후계자 협의회에서 네. 순서를 정해준다고. 이목후계자는 될 수 있으나 이목후계자로 인해서 융자 받는 거는 사단법인 그 협회에서 후계자 협의회에서 거기서 이제 네. 말까 네,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맞아 이제 저희가 만약 이목후계자 협의회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뭐 총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후계자는 그러니까 공무원 통해서 그건 될 수 있는데 네. 그 조건까지는 조건까지는 그거는 그럼 그게 이제 똑같이 이제 혹시 연에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아니 연마다 틀릴 때 시간마다 틀리나요? 아니 뭐 시군마다도 틀리고 연마다 틀립니다. 뭐 딱 올해 5천만 원이 내년에 5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그거의 승인장은 산림조합원 후계자 협의회 회장이 계세요. 화천군지. 자, 저 이제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받을게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만. 자, 이명 후계자는 이제 뭐 질문하시다 보니까 다 아셨겠죠, 이제 뭔지. 그다음에
이제 산 사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할지 이제 경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농지도 사면은 나 여기다 농사 질 거야, 아니면 나 뭐 콩 심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산을 샀는데 야, 이 산을 내가 뭐 하지? 그냥 가만히 내비둘까? 내비줘도 돼요. 뭐 내비둔다고 뭐 누가 산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난 이 산을 여기는 뭐 이게 좀 나무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나무 깎아내고 뭐 난 여기다 두릅이라도 심어보겠다.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는 뭐 그 산양삼이라도 좀 그 파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 하시려면은 그 요즘은 산양삼 파종이나 그 산나물 식재에 대해서는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다 일상 그 신고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대신 근데 뭐든지 제가 지금 5cm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산을 5cm 이상을 다 까갖고 5cm 이상을 까가지고 하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예,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 나중에 그거는 산지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허가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다 대부분 일사용 신고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실 때 하시기 전에 이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나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했어요. 여기 뭐 소가배기 하고 뭐 벌채하고 뭐 하겠다고. 자 그럼 산림사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또. 그거는 산림사업 신고는 뭐냐? 벌채하는 거. 나 여기 뭐 벌채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여기 나무 중간중간 솎아내겠다. 그거까지만 산림사업 신고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 이제 경영관리사 짓고 그 다음에 작업로 닦으려면 일상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셔야 산림에서 끝나요. 자, 요거까지 산림이에요. 자, 근데 작업로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산에 길 닦는 거는 산림경영관리사는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읍면사무소에.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신고 거기서 뭐 설치하라고 내줘요. 그럼 그때 그 경영관리사를 거기다 컨테이너든 뭐든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신고를 하시면 세금이 한 4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주소를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사를 뭐 주소를 옮겨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산림경영관리사 이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작업로는 저희가 보통 3m예요 폭이. 3m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법으로 가요. 특히 이게 직선도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한 2.5m에서 그러니까 산림경영 그래서 작업로란 뭐냐면 산에 그냥 사륜이나 그 세렉스나 이런 SUV 정도 다니는 정도지 거기에 무슨 뭐 아스팔트로 닦아가지고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거기에 세렉스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산 정상에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지고 내립니까? 뭐 닦는데 그럼 뭐 세렉스도 있어야 차에다 싣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거기다 다 불법으로 신고해갖고 저한테 또 오시게 돼요. 복수를 계산하고 불법으로 왔습니다 하고 그러면 불법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태료 물어야죠. 과태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검찰 넘어가요. 그럼 벌금 맞고 복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경영관리사 요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측량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측량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측량 안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경계선부터 20m 떨어진 안쪽에 했을 때. 근데 지금 화천군에서는 그게 지금 20m인지 아닌지 좀 불확실하니까 다 측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화천군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측량을 합니다. 보통 한 측량비가 한 3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영관리사를 했는데 경영관리사 부지가 200평방까지 가능합니다. 60평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 부지 면적이 60평까지 가능합니다. 그 60평까지는 산에다가 이렇게 닦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경사가 너무 센데 거기다가 뭐 산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닦지 못하고 웬만하면 평지에 약간 경사 있는 데서 그 공무원들이 내주는 게 그 정도 조건에서 거기를 내줍니다. 그러면 자 그럼 60평까지는 부지를 닦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그 경영관에서 갖다 놓으려면 내가 가설건축물 신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법을 따른다 또. 근데 건축법 이게 참 좀 애매한데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천 저는
이거만 알면 돼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실무를 해온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실무를 한 거 가지고 말씀드려요. 하나면에는 그 10평을 했어요. 컨테이너가 48짜리 정도 되면은 한 10평 되거든요. 근데 36짜리 되면 6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조금도 들어가면은 그 산림경영관리사는 10평까지 보조금을 해줘요. 그 크기를. 근데 이제 산림 거기 받았는데 딱 가서 가성건축을 시공하려고 했더니 건축법에는 6평밖에 안 나와 있어. 가성건축을 시공 그 최대 면적이. 그러니까 6평 왜 6평이에요? 근데 이제 또 공무원들 재량이 또 있는 게 살지 이제 거기다가 그거 전화했어요. 그 담당 공무원 전화했더니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서 10평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10평 뭐 해고 말죠. 그러니까 10평으로 가. 근데 어디 가면은 건축법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6평 이상 안 됩니다. 6평만 주세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법이 있고 지자체별로 다 약간씩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음면이 틀린데 뭐 말 다 했죠. 뭐.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왜? 건축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가설 건축을 시키면 6평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면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가 어디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 관리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관리사 막 저러시고 나중에 가서 뭐 뜬니 많이 건축 신고, 그러니까 가설 건축 신고 안 해갖고 어떤 데는 그냥 그런 데도 있어요. 일세형 받았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씩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딱 부러지게 해라 마라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왜? 담당 공무원도 계속 전화해보면 처음에는 얘기 다 해줘요. 근데 몇 달 있다 딱 하려고 보니까 다 바뀌었네 이 공무원들이. 이사해고 나서 막 전화해보니까 딱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입사무소 가서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아시죠? 중요합니다. 고 나중에 저한테 또 오신다니까 그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안 오시려면은 그거 잘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럼 그 전체에서 네. 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터를 만들 수 있는 게 200평입니다. 200평이 아니라 60평. 200평만 매다. 60평을 할 수가 있고 예. 거기서 이제 굳이만 60평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경영관 그 소를 놀려면 예. 그건 이제 그 6평이지만 최대 재량권 10평도 10평까지 가능. 그러니까 그건 재량 것이다. 저도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자 이제 산림경영관리사도 말씀드릴게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자 이제 10평이든 6평 이제 만약 10평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시작할게요. 산림경영관리사가 10평이면은 그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0분의 25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들이 200평에 25%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산림경영관리사가 뭐예요? 저희가 보는 입장은 창고입니다, 창고. 그 왜 농사 지실 때 뭐 비료 갖다 놓고 뭐 농기구 갖다 놓고 뭐 하실래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창고 개념은 200평인데 그렇게 해주면 60평씩 더 저주권 저도 그렇게 해서 허가받고 집 짓죠. 진짜 뭐 간단한데 뭐 측정만 한 번 하면 되는 걸 못하겠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그 산림경영관리사 기본 목적이 그 만약 10평짜리 2.5평까지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로 써야 돼요. 근데 제가 내드린 거에 거의 70% 이상은 가보면 집이 돼 있어. 다 뭐 들어가면 뭐 호비마지 아니 도대체 다 주식 공간이야? 거의 집 수준이에요. 그게 높이도 제한이 있나요? 높이까지는 현재 제한은 없는데 보통 2층 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밑에를 필로티로 하고 필로티도 잘 안. 높이는 제한이 없어요. 법상으로는 현재. 근데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10평 진다 해놓고 10층 졌네? 그럼 당연히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창고냐고. 그러니까 그거 면적도 제한이 없고 높이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1층으로만 거의.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기둥 세우고 그러니까 밑에 그냥 창고 이제 그 요즘 필로티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위에다가 딱 해놔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뭐 불법이지 아닌지 뭐라고 판단을 못 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하여튼 공무원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든가 그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이 지금 산림경영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절차를 거쳐야 내가 산에 뭘 할 좀 그리고 농사를 지시더라도 할 수가 있지. 나는 솔직히 농사 뭐 작업료도 안 내고 뭐 산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다 거짓말이라 그래야죠. 왜? 길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저 산꼭대기까지 다 비료 저 올리실 거예요? 땅은 저 내실 거예요? 아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에서 농사 지시는데 너무 큰 돈만 하지 마세요. 산에서 농사 져가지고 만약에 크게 뭐 한 달에 진짜 대규모가 돼야 되고 진짜 커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저 산에서 이제 농사 그 저 임산물 재배를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팔고 뭐 이 정도 해서 용돈 정도 버는 정도지 이거를 내가 뭐 1년에 몇 억씩 벌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저도 임업에 종사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산에다가 몇십 그 저 사냥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몇억씩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몇십 명씩 그 빌려가지고 하실 수가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 내 말을 못 하시다는 건 아니고 할 수는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 농사 내가 저 임산물 재배해가지고 내가 몇 억씩 벌겠다. 아니 왜 산에다 줘요? 그냥 저 차라리 요즘 반 노는 거 많은데 밭에다 빌려가지고 농사 지으면 다니기도 편하고 기매기도 얼마나 편한데.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제 지론입니다. 요즘 들어가서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뭐 돈이 뭐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크게 돈 벌으신 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견학 가면은 크게 돈 벌으신 분들 쪽으로 가요. 가면은 거기는 엄청나게 커. 진짜 잘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화천에서 지금 해줘봐야 그 산림 이거 하신다 해서 그렇게 크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많아야 15,000평. 근데 15,000평에서 물론 뭐 혼자 뭐 생활비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충분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저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임산물이 왜 이제 자꾸 이게 자꾸 시들다 그러냐면 제가 그 뭐지 동물 피해가 많아요. 사냥사 같은 거 쥐들이 이렇게 다 그래서 쥐들이 그냥 여기는 토끼만 해요. 아 거짓말이고 쥐들이 아주 얼마나 튼튼한지 쥐들이 많이 쳐먹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나물 산나물 같은 거 재배하면 고라니 멧돼지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조금 사업하면서 울타리나 치고 뭐 하고 그래도 이게 산에서 피해보는 게 엄청 많으시대요. 저도 아직 농사를 저는 솔직히 뭐 산림 농사를 안 져봤어요.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이제 표고 농사 몇 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땡입니다. 산림은 남들 농사하시는 거 이제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걸 뭘 심어야 돈 벌어 이런 얘기 절대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나오면 제가 그냥 휙 돌아서 가요 저.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참. 뭐 방송에 한번 뭐 그 뭐죠 뭐 베리 종류 나왔더니 베리 여기 이제 교장님 계시면 베리 엄청 심었어요. 지금 베리 잘 되시나요? 다 갈아엎었어. 아니 말씀해 주세요. 며칠 안 남았지. 누가 며칠 안 남았죠? 자 이렇습니다. 그게 몇 년 전,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0년 좀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중학 다닐 때니까 1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와서 여기 와서 그것 때문에 공사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임산물이고 뭐 농산물이고 뭐 농산물도 똑같아요. 내가 뭘 해야 여기 해야 뭐 돈 벌겠어? 이런 소리는 저기 딱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딱 써 있더구만요. 뭐 여기 뭐 이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거. 이거 그 진짜 정확한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여기 저 쉽게 해서 사양사 자재에다 심었다가 안 되면 제가 책임져요? 저 못 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고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앞으로 이런 게 좀 괜찮겠다. 주식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주식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그냥 내가 우리 가족 그냥 와서 그냥 체험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우리 먹을 그 정도는 뭐 아무 상관없이 뭐 여러 종류 심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 종류 심으신다고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뭐 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농사 이제 귀농하시려고 그러니까 농사 안 지셨잖아요. 한 가지 품목 배우는데도 꽤 오래 걸리는데 그 수십 가지 품목 언제 다 배우냐고. 그런 거는 알고 이제 하시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심어야 되는지. 네.
그다음 면사무소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저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부동산에 뭐 가게 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산지 일시 제한, 산지 전용 제한, 이런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 산에. 그리고 뭐 수월 한양림이든 뭐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산에. 그러니까 만약에 산지 일시 제한 구역이다, 산지 일시 사용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작업도 못하고 산림경에서 못합니다. 자, 전용 제한 구역이다. 거기는 집도 이제 뭐 내가 가서 거기 집 좀 짓고 살라 했는데 집도 못 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산 살 때 보니까 산 좋고 그러는데 이용 계획 확인을 항상 좀 띄워보세요. 거기에 맞아 제한 구역이 있으면은 그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뭐 이쪽 이제 뭐 시내랑 붙어 있는 쪽에는 그런 게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뭐 해갖고 이제 없앴어요. 여기 10년 만에 수원하면이고 막 많이 그 제한구역을 없앴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데가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뭐 산 사실 때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하나 띄워보시고 그거 사십시오. 그래서 보고 뭐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보세요. 뭐 제가 뭐 가격은 못 알려 드려도 그런 뭐 법적 제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거 샀더니 나 이거 뭐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돼. 이럴 경우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산 사는 것까지는 뭐 이제 귀산촌하시고 귀농하시고 그러면은 다 뭐 국가에서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뭘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보조가 뭐 나오는지 잠시만요. 이게 지금 50분이 됐는데 어디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요? 네? 쉬었다 하실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모기만 하고 죽겠어요. 네. 그러면 2시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